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알려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해온 평화조약 캠페인을 마무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한 달 가까이 붙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른바 셋업 범죄의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재정전횡 등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장통합총회가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는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인물입니다. CBS 토크쇼 변상욱의 사이판이 이재롱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쟁 위협에 시달리던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년 동안 진행해온 평화조약 캠페인을 마무리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해오는 동안 극도로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는데요. 교회협의회는 완전한 평화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누구보다 먼저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남북 평화와 통일을 쉽게 말하기 어렵던 1980년대부터 교회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목했고 1988년에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즉 88선언에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준비하던 2012년부터 국내 교회와 시민사회를 상대로 평화조약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2016년부터는 집중 캠페인을 계획해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전개한 국제 캠페인에선 일본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인 등을 만나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조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분쟁의 중심지인 한반도는 평화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의 근원을 중심으로 이제 동북아시아의 모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구조,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서 안보 프레임이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협의회가 평화조약 캠페인을 시작할 당시에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등으로 인해 전쟁 위기감이 극도로 커진 상태였지만 지금은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냉전 의식을 극복하고 평화를 심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가길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판문점 공동선언과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냉전 의식을 평화 의식으로 바꾸어내고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남북 교류를 통해서 판문점 공동 내용을 실현해냄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캠페인을 마치고 돌아온 교회협의회는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세계교회와 함께 전개해온 평화조약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고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3년간의 집중 캠페인이 마무리됐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평화조약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북해외식당 종업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에 이루어진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 탈북이자 유인 납치 사건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과 조속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남과 북이 70년 대립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CBS TV가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특집 좌담을 마련해 이를 논의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BS TV와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공동으로 특집 좌담을 마련하고 남북의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다시 냉전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가역적인 그런 평화 정착의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앞으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뤄질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도 패널들은 장밋빛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윤덕용 원장은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우리의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퍼주기 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윤영관 전 장관은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여건만 갖춰진다면 우리가 비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투자고 미래의 어떤 그 한반도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뭐라고 할까 편익에 대한 이 사전 투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진행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여정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남쪽의 교회들이 열심히 돕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널들은 70년 가까이 굳어졌던 남북의 대립구조가 한순간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꾸준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집 좌담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의 과제는 22일 밤 10시 10분과 24일 주일 오후 2시 40분에 CBS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 목사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한 달 가까이 붙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외 선교를 해온 선교사 백 목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필리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셋업 범죄의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해외 선교 활동을 펼쳐온 선교사 백 목사가 필리핀 경찰에 붙잡힌 것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경찰은 백 목사가 있는 선교학교에서 수류탄과 권총이 발견됐다며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백 목사를 붙잡아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서에 수감했습니다. 하지만 백 목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무기는 본 적도 없다며 자신이 이른바 셋업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업 범죄는 표적을 골라 그의 소지품이나 주거지에 총알, 마약 등을 넣어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필리핀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 목사가 체포된 후 한국 대사관과 경찰청도 사실을 파악해 해결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확인됐어요. 확인됐는데 그 현지 경찰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게 아니라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 백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은 셋업 범죄인데다 필리핀 경찰의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출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 체포했다고 하는데 경찰 출석 통지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받지는 못하는 곳에 보내놓고 너 경찰 출석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긴급 체포한다 이래 된 거예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백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1만 5천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백 목사 측은 잠시 뒤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백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해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교회 분쟁 상담의 4분의 1이 목회자의 재정 전횡, 교회 불투명한 재정 사용 등 재정 문제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 같은 교회 재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목회자 재정 윤리 강령을 마련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안을 내놨습니다. 공개된 재정윤리 강령안은 목회자 재정윤리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의 범위를 교회의 물적 자산에 국한하지 않고 목회자 개인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례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교회 재정과 개인 재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신방이나 경조사 때 목회자 개인에게 주는 사례비를 교회에 감사 헌금으로 내도록 권면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목회 활동비의 투명한 관리와 교회 차량의 사적 사용 금지 등을 명기했습니다. 교회의 매매와 은퇴 시 제공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도 목회자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도록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교회의 수입을 투명하게 보고할 것과 총회나 노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 비용을 교회 재정으로 지출하지 않을 것,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하지 말 것 등을 담았습니다.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다한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저축하는 적립금 이런 부분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 만약 일부를 차입하더라도 교인들에게 무리한 차입 약정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재정윤리 강령안은 재정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며 목회자는 청지기로서 관리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사용과 운영에 있어서 사회의 기본 상식과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세금 납부, 사회 구제, 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지난 2016년 포괄적인 차원의 목회자 윤리 강령을 채택한 바 있지만 목회자 성폭력과 재정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지난 총회 때 성윤리와 재정윤리를 구체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선언적인 의미라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서적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행동에 옮기자, 실천을 하자. 그래서 신뢰 회복을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재정윤리강령 최종안은 통합총회 임원회를 거쳐 올 정기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는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이죠. CBS의 정통 사이비 토크쇼 변상욱의 사이판이 이재록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교회 안에서는 사이비 교주 행세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17년 동안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박모 씨는 이재록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지냈습니다. 박 씨는 이재록이 신뢰한다는 다른 신도에게 거액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록의 말이 곧 법처럼 느껴졌다고 말하는 박모 씨. 신도들은 어떻게 이재록의 말을 맹신하게 되는 것일까? 박 씨는 이재록이 소위 권능의 역사라는 수많은 이벤트를 통해 신도들을 세뇌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비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눈가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벤트를 만듭니다. 손수건 기도를 만들고 믿음의 분량을 만들고 오로라를 만들고 손수건을 만들고 무한단물을 만들고. 이 가운데 신도들은 아픈 곳을 치유하는 권능의 단물과 권능이 임한다는 손수건 기도에 열광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장난 냉장고에 얹거나 쌍꺼풀이 없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있거나. 만민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미디어는 아담이 공룡을 타고 다녔다는 황당한 주장에서부터 이재록이 태풍의 진로를 변경하는 등 이적을 행했다는 주장까지 이재록을 신격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낙 넓으니까 해야 되는 빨리 가야겠다면 그때는 UFO 타면 되죠. 변상욱의 사이판 이재록의 실체편은 22일과 29일 오전 11시 CBS TV와 팟캐스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9일에는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씨의 성범죄 의혹이 집중 조명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기후 종교시민 네트워크 이정배 상임대표는 어제 종교시민단체 대화마당을 열고 기후 붕괴는 지구적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종교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 환경단체들과 에너지 기후정책 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교계가 진행하고 있는 환경운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환경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계가 어제 서울 명동성당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나눔 또 하나의 섬김을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유영희 회장과 천주교 서울대 교구 염수정 추기경, 대한불교조계종 지현 총무부장 등 각종단 종교인들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조직 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명동성당 마당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기업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제33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 서지방회 권사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원 서지방회장 김승범 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과 헌신으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권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동시 장로총연합회 간증 집회가 열렸습니다. 초청 강사로 나선 가수 일기예보의 멤버 나들 집사는 뜻하지 않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회복해 가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찬양과 일기예보의 히트곡인 인형의 꿈 등 노래를 부르며 참석자들이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 CBS 유지이사회가 6월 정기 예배를 열고 대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나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목회자와 성도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멜산 연합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고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철 목사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동역을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